자, 여러분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제 미국은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M사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매일 아침 공개 방송을 공개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한 주요 원인 뭐 이런 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어거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소비 기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 소비가 정확하게 지난달보다 얼마가 늘어났고 뭐 어쩌고 전년도 지난달하고는 솔직히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 소비가 죽었던 상태인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 등등등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이 기대 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경제 지표를 바라볼 때에도 그 심리 지표냐, 사람들에 대한 심리 지표이냐 아니면 진짜 데이터화된 거냐를 봤을 때 심리 지표를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가 그 문으신 힘을 내어 슈퍼파월 맨날 요즘에 이제 힘내라고 그러고 있죠. 추가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문우신도 7월 중 추가 경기 부양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장이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래서 어저께 올라간 상승은 조금은 그렇게 건강한 상승은 아니다. 뭔가가 눈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을 딱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눌러서 단단하게 다져져서 눈 계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딱 얼음 계단이 돼야 되는데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펄 날린 것이 그냥 소복 쌓여서 그냥 발로 누르면 찍 눌려버리는 그런 상승.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예,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의 악재가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7월달 들어오면 그게 정상화, 억지로 끌어올린 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빠졌는데 어쨌든 형태적인 부분들 그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또 방산주도 오늘 튀었다가 다시 다 죽죠. 식량주들도 오늘 튀었다가 다 죽고 막판 어쨌든 시장 하락이 특히 코스닥이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경고를 해드렸어요.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이라도 충격 주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방으로 올려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방보다는 하방 쪽 분위기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워낙 많이 써버렸고 이 상태에서 어쨌든 뭐 코로나가 근본적 이유이긴 한데 당장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로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어거지적인 건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미국의 의료 체계가 다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갖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호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돈만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가 돼버리면 당장에 이제 경제적 상황들을 어려워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할 때는 돈을 풀면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제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각국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뭐 여러 국가들에서 우려감이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중국은 까불지 마라, 나대지 마라, 집안 싸움에 왜 너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제 아주 동양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죠. 외국에서는 그죠? 가정폭력이나 우리가 이제 아이를 체벌할 때에도 내가 내 새끼 가르친다고 회초리 들었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요? 라고 이제 동양적인 생각이 생겼지만 외국은 절대로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고소해버릴 수도 있죠. 아이가 부모를 말이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좀 마찰적인 부분이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홍콩 보안법이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그죠?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예상 범위인데 그 이상으로 확전이 되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역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적인 부분들, 군사적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위를 하기 위한 뭐 항공모함이 뭐 대만이나 뭐 이쪽 남중국해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약간은 분위기가 쇠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뭐 방산주가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죽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또 북한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배고파 뒤지겠어. 에이 배고파 뒤질 바에는 내가 나만 한번 쳐들어갈까? 막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인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대가리 속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하들지 간에 그 밑에 있는 군부놈들이 내래 이리 굶어 죽가서 이거 뭐 한번 엎어봐 막 이러면서 뭐 온갖 생각들 할 수 있은 그런 것들도 시장 영향에는 미쳐질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우려감 있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있죠.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신규 상장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돈이 쏠려 들어갈 상황들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기존 거 팔아갖고 사야지, 그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존 제약 바이오 팔아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제가 제약바이오 비중 줄여라 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뭐 셀트리온이야, 헬스케어 뭐 제약 뭐 HLB 뭐 이런 것들 대다수들을 대부분 정리를 해서 그 돈 갖고 나눠서 사야지. 어디서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이제 포인트로 생각하고 해야 될 우리가 투자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거대한 공룡 하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이제 아마 SK 그룹주들이 오늘 난리 났죠. 자, 아무튼 그런 이제 SK 디스커버리 같은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TV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뭐 급등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걸 SK 바이오팜 때문에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포인트 부분들에서 내일 분위기,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상승을 못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시장이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SK 바이오팜이 시작하고 급등, 상한가 마감, 뭐 이제 점상 가듯이 뭐 이런 아주 대성공을 거두면 시장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가 성공을 못해, 신규 상장을 했는데 밀려, 그 분위기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매력이 넘치는, 그죠? 아주 매력이 넘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SK 바이오팜. 그러니 그거 잘 보세요. 걔가 못 가면 시장 자체 못 가요. 그쵸? 시장은 돈을 어디다가 더 집어넣어서 성공적으로 더 풀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화장품, 그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니까요. 한한령 때문에 쳐 올라간 게 아니라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많이 올라간 거 쳐 팔고 못 올라간 놈 바닥에서 끌어올려 놓고 자기네들 자 우리 상반기 수익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라고 고객들한테나 뭐 이렇게 성과물로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쭉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절대로 저런 거 올라간다고 쫓아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달라지는 흐름들 잘 봐야 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치 두더지 게임 하듯이 두더지가 하나 뚝 올라오면 쳐맞고 올라오면 쳐맞고 올라가면 쳐맞고 올라가면 쳐맞고 올라가면 쳐맞고 하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두더지 시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20개, 30개씩 종목 들고 주식 들고 내 거 올라가라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부분에서 하락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압축을 해서 제대로 된 놈에서 수익을 만들려고 해야지 주식 수가 많다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언을 받으신다. 근데 그 인간이 버텨라. 올라가겠지. 지금까지 뭐 떨어져도 올라오지 않았느냐. 존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지금은 안 돼. 전에는 됐죠. 한 달 전만 해도 그게 됐어요.
한 달 전? 한 달 전이 아니라 반 달 전만 해도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 제가 한 2, 3주 얘기하죠. 안 됩니다. 이제 20개, 30개씩 들고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하는 매매법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 20개, 30개 그냥 쭉쭉 뿌려놓고 하나씩 튀면은 거봐라 튀죠? 왜 장이 이런 대세 상승 엄청난 폭등장이었는데 그러면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수익 나는 거 이거 전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운빨로도 수익 나는 장이에요. 그랬던 게 바뀐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가 필요 없어요. 실력도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실력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고수가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가야 되는 조심조심히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시장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이라도 현금 확보. 제가 계속 강조했죠. 신용 스탁론 쓰면 죽는다고. 벌써 죽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신용 스탁론 지금이라도 정리. 제가 손실이 커서요. 정리하세요. 그래도 정리하면 손실이 엄청 큰데요. 정리하시라고요. 더 죽기 싫으면. 네, 그런 부분들 주식 쪽은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세가 깨졌어요. 그 코스닥도 추세가 이제 깨지는 부분들로 봐야 지난번 한 번은 21일 동평균선을 한번 이렇게 깰 수 있어. 근데 지금 3일째 넘지를 못해요. 물론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또 특별 조치가 취해져서 미쳤네 하고 짠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제가 쌍욕을 또 들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만 다시 21선을 깨버린다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하방 포지션을 취해도 또 늦지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여기 올라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이렇게 깨도 올라가고 다시 깼었지만 올려쳐서 결국에 깨질 때는 개파락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하락이 나타났던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는 부분들 차트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차트적인 분석일 뿐 정확도는 떨어져요. 차트 분석은. 어쨌든 지금 현재 형태가 이렇게 올랐다가 개파락 떨어지고 다시 땡겼다가 죽어버리는 시장. 자, 여기가 지금 또 이렇게 올랐다가 개파락하고 다시 땡겼다가 죽을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죠? 허팝이 뭐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12시간 뭐 이렇게 춤을 췄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도 던질까 말까 오를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서 여기서는 죽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어쨌든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50% 반이라도 일단 반이라도 던지고 소액으로 내가 5천만원 운영하면 500만원이라도 하방 포지션 보험을 들어놔라. 풋을 100만원이라도 한번 사봐라. 그래서 만에 하나 폭락이 들어왔을 때 내 주식이 손실이 나지만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